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요즘에는 참 좋은 글들을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글들을 그냥 읽고 많은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저 바라보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내것화하는 것, 그것은 바로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겠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가르침들을 실천해서 나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지혜의 습득, 그 방법에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제게 보낸 카톡 내용 중에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요. 오늘 시집과 함께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알뜰히 적금을 부어두었다가 이 시간이 끝날 무렵 두둑한 이자를 붙여서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시집은요, 다라실 출판사에서 펴낸 최승호 시인의 누군가의 시 한 편입니다. 최승호 시인께서는요, 제가 있는 이곳 철원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셨네요. 1977년 월간 현대시학에서 비발디 외에 두 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대설주의보, 세속도시의 즐거움, 반딧불 보호구역, 그로테스크, 고비, 아메바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작가상, 김수영 문학상, 대산 문학상, 미당 문학상, 현대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시집은요, 구성이 참 참신한데요. 좌측면에는 다른 시인의 시 중에서 시인이 평소 좋아하는 식구를 실었고요. 우측면에는 시인 본인의 시를 수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감상하실 시는요, 페이지 13페이지 여울의 음악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언제 들어도 너무나 좋은 천밀밀의 OST죠. 월량 대표 아적심. 감상하시겠습니다. 여울에는 조약돌이 있다. 조약돌은 음표가 아니다. 악기도 아니다. 하지만 물을 만나 소리를 낸다. 여울은 현이 없다. 현 없이도 소리를 낸다. 물은 조약돌을 만나 소리를 내고, 조약돌은 물을 만나 소리를 낸다. 조약돌이 물을 연주하는 것인지, 물이 조약돌을 연주하는 것인지, 여울의 음악이 흘러가고 마음은 은하보다 더 넓어진다. 보내주신 그 카톡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큰 제목은요,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자. 네, 이런 내용인데요. 식물은 식물답고 동물은 동물답고 사람은 사람다운 것. 네,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식물이 동물답고 동물이 사람답고 사람이 동물다우면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네,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 연령, 건강 연령, 정신 연령, 영적 연령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정신 연령과 영적 연령을 승화시키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자연 연령과 건강 연령을 채워 보낸다고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보내든 늙어가면서 보내든 인생길은 앞을 보면 까마득하고 뒤돌아보면 허망하기 마련이죠. 어느 시인은 예습도 복습도 없는 단 한 번의 인생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가기 싫은 길도 있지만 또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 인생의 길인 것을 이만큼 와서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아주 멋지게 해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하고 그 준비된 것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늙고 죽어야 하는 걸까요? 네, 두 번째 시 감상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하실 시는요, 페이지 19페이지 그냥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신가요? 네, 감상하시겠습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영화 동감의 OST입니다. 너를 위해. 세상에는 말없이 그냥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슬, 낙엽, 눈사람, 달무리, 노을, 수평선이 그렇다. 세상에는 말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무엇도 되려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사람. 무사인. 너는 좀 바보 같은 나무 물고기나 무심한 쇠 물고기가 되었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바람은 산사의 풍경을 댕그랑 댕그랑 흔들어 댄다. 네. 과연 어떻게 늙고 죽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답게 늙는 것, 그것을 well aging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하게 늙기 위해서는 먼저 노년의 품격을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노숙함과 노련함을 갖추는 일인데요. 노년의 삶을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가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노년은 지성과 영혼이 최절정의 경지에 이르는 황금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숙함과 노련함으로 무장하여 노익장을 과시하라. 그리고 산행과 명상, 클래식 음악과 독서와 같은 영성, 그 생활의 여유를 온몸으로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노후는 우리가 무엇을 꿈꾸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노년의 자유로운 24시간은 나만의 자발적 시간이며 여유작작하고 여유만만한 여생의 시작이기에 팡파르를 울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 이 웰 에이징을 위해 노년 특유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노년의 열정은 경륜과 품격이 따르는데요. 노련함과 달관이 살아 숨쉬는 풍요한 이 열정은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흔히 노년 사고, 그러니까 노년의 4가지 고통이라는 말인데요. 빈고, 고독고, 무의고, 병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과 그 외로움과 그 할 일 없음의 괴로움과 병고만큼 힘든 일은 또 없겠죠. 그래서 노년은 점점 더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는 시기라고 속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노년 사고는 열정을 상실한 대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정을 잃지 않고 사는 노년 노후는 빈고, 고독고, 무의고, 병고가 감히 끼어들 틈조차 없기 때문이죠. 노년기에 열정을 가지면 오히려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3번째 시를 감상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노년 노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누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뭐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10대, 20대 때는 저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너무나 먼 이야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젊은이였던 적이 없었듯이 노년 노후의 시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조금 일찍 알아두는 것도 삶을 대하는 또 하나의 슬기로운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유리창의 눈물 감상하시겠습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죠. 눈의 꽃. 나 하나뿐인 나라는 슬픔의 매장량은 그 어떤 해저의 원유 매장량보다 깊고 캄캄한 것이다. 겨울 아침이다. 유리창을 닫고 있다. 무한으로 뻗어 나가는 투명한 시선에 잠시 매달리는 이슬들, 그것을 나는
유리창에 눈물이라고 불러본다. 네. 세계 그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요, 60에서 70대에 의해서,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 노인에 의해서,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말인데요.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은 80세 때였고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이 넘어서였습니다. 다니엘 드포우의 로빈슨 클로스는 59세에 썼고요.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 그것을 발표하였고요.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베르디, 하이든, 핸델 등도 고히, 그러니까 70세의 나이를 넘어 불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행복하게 늙기 위해서는 또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 관계에 있다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 관계는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폭군 노릇을 하고 자기 도취에 몰입하는 나르시즘, 자기 도취증에 빠질 수 있고요. 또는 염세적이고 운명론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페이탈리즘,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대인관계는 결국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고,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 역시 외로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겠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망설임. 배경 음악으로는요, 연애의 발견의 OST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던 물이 망설일 때가 있다. 강으로, 바다로 계속 흘러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멈춰야 하는지. 고드름은 흘러가던 물이 망설이는 모습이다. 망설임 속에서 고드름은 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코끼리의 코처럼 길쭉해진다. 나무도 망설일 때가 있다. 하늘로 더 올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멈춰야 하는지. 나이테는 나무가 망설인 흔적이다. 벌거벗은 채 우두커니 묵상에 잠겨 있는 겨울 나무. 지상의 소리들을 조금 낮추라고 눈이 내린다. 네. 두 번째, 사람답게 사는 것. 웰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노년은 그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합니다. 웰빙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인품이 건강해야 하는데요. 그러기에 웰빙은 육체적인 강건함보다 정신적인 풍요와 여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자함과 포근함이 묻어나는 한, 그리하여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넘쳐나는 한, 노년 노후는 일빙, 심신을 혹사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웰빙의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만으로는 웰빙이 될 수 없고요. 정신과 인품이 무르익어가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최고봉이자 웰빙의 최적기입니다. 노년의 녹색 지수는 무한대인데요. 노년의 삶은 강물이 흐르듯 차분하며 생각은 달관하듯이 관대합니다. 소탈한 식사가 천하의 맛이며 세상을 온몸으로 감싸는 노년의 삶은 자연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청춘보다 꽃보다 푸른 법이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은 삭막하고 고독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과 슬픔을 먼저 떠올리죠. 젊음을 구가하던 때와 비교를 하자면 물론 노년의 외모는 형편없습니다. 3단 복부와 이중턱, 구부정해지는 허리, 그리고 흰머리, 빛나는 대머리, 또 거칠고 늘어진 피부, 자꾸자꾸 처지는 눈꺼풀 등등.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을 앞에 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와 경륜으로 쌓아 올린 덕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노년의 주름살 속에 아름답게 풍겨나는 인자스러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조금씩 쌓이는 것이고 또 승화되는 화석과도 같은 것일 테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온 노인은 바로 이렇듯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지혜가 풍부하고 마음이 인자하고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사 너무나 애꿎다 보니 실생활에서 만나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이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죠. 고집 세고 인색하고 마음이 좁은 노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의 그런 추호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삶에 인색했거나 은혜의 삶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사실 용서하는 시기입니다. 용서의 근간은 사랑이죠. 사랑만이 인간을 구제하는 희망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웰빙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빙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인품이 건강해야 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답게 죽는 것, well dying에 대해서는 5번째 시를 감상하신 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 바람의 무늬들, 배경 음악으로는요 천국의 나무의 메인 OST입니다. 바람은 무늬를 만든다. 물결 무늬, 구름 무늬, 설원의 무늬. 그 무늬들은 바람이 빚어낸 바람의 무늬들이다. 무늬는 지워진다. 무늬는 지나간다. 무늬들은 무라는 이름조차 없는 무로 사라진다. 무늬들은 돌아갈 고향조차 없다. 바람도 지나가기는 마찬가지. 발 없는 바지처럼 달리는 바람, 허리 없는 치마처럼 출렁거리는 물. 바람은 물에 머물 마음이 없고, 물은 바람을 붙들 마음이 없다. 해질녘이다. 물 여우 나비들이 물 위를 난다. 네, 세 번째, 사람답게 죽는 것, 네, well dying, 네,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만큼 살았으니까 당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뭐랄까요, 경박한 듯한 태도는 더욱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노 아야코는 죽음이 오늘이라도 찾아오면 힘을 다해 열심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경건하게 생각한 것이죠. 병에 걸리면 돌을 닦듯 열심히 투병할 것, 투병과 동시에 죽을 준비도 다 해놓고 언제고 부름을 받으면 네 하고 떠날 준비를 할 것, 죽되 추하게 죽지 않도록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완전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윌리엄 컬렌 브라이언트는 죽음을 관조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 한 밤을 채찍 맞으며 감방으로 끌려가는 채석장의 노예처럼 가지 말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떳떳하게 위로받고 무덤을 향해 가라. 침상에 담요 들어 몸에 감으며 달콤한 꿈나라로 가려고 눕는 그러한 사람처럼. 네, 그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차원의 인생관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면 이 인생관의 그 존재 여부가 삶의 질을 확연하게 바꿔 놓는데요. 이제까지는 세상이 정해놓은 길, 주변에서 원하는 길을 따라 걸어왔다면 이제부터 남은 삶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떻게 걸어갈지 오로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의 연륜은 미움과 절망까지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이해도 지식도 사리 분별력도 자신의 나이만큼 성실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후덕한 인품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노년이란 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급속히 자리 잡게 되고 그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젊은 날의 만용조차 둥글둥글해지고 인간을 보는 눈은 따스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덕목을 갖추려면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견고한 자가를 물리고 삶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간은 인간에게 성실할 것을 그래서 요구합니다. 잉여 시간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노력 없이는 시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게 시간은 두렵고 잔혹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하기에 마음을 온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완성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죽기 위해, well dying 하기 위해 진격보다는 철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러설 때를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시집에 제가 선정한 마지막 시를 감상하신 후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말의 그릇, 배경 음악으로는요 노팅힐의 OST입니다. 쉬. 고요는 말의 그릇이다. 아무리 말을 많이 담아도 말로 채워지지 않는 그릇. 테두리가 없고 밑바닥이 없는 그릇. 고요의 둘레는 측량이 불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고요. 먼지 한 점 속에 있으면서 온 우주를 다 감싸고 있는 고요. 만질 수 없는 고요. 냄새도 빛깔도 없는 고요. 텅 빈 고요는 오랜 세월 말을 담아왔다. 이제는 말 속에 고요를 담아야 한다.
네. 그 자신의 자리와 삶에 대한 두터운 욕심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착 또한 또 하나의 병인 셈인데요. 자신과 관계 있는 조직에, 일에 도가 넘는 애착을 갖지 말라고 글쓴이는 충고합니다. 애착은 곧 권력과 재화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그 힘을 주위에 과시하려 하게 하며 마침내 추한 완고함의 덫에 걸려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래 살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비움과 내려놓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잃어버림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도 재물도 그리고 의욕도 어느 틈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갑니다. 이것이 노년의 숙명인 것이죠. 인간은 조금씩 비우다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세상을 뜨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에 의지해야 합니다. 신과 가까이 하면 정신 연령과 영적 연령은 더욱 신선해집니다. 이것이 웰다잉의 깊은 의미입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여생이 아니라 후반생입니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향해 새 인생이 시작되는 때인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답게 늙고 웰빙, 인생이 결국 사람답게 살다가 well aging, 사람답게 죽는 것 well dying, 그렇게 마치는 삶,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최승호 시인님의 시와 함께 우리들의 노년 노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배움과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젊은 분들은 더욱 지금의 현재의 시간을 소중하게 또 보람있게 내가 사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인생의 전반부 휘슬이 불고 후반부에 진입해 계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함께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시각에서 자기화해 보시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와 이렇게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 호흡을 맞춰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방송의 모든 음악의 출처는 음원 사이트 멜론이고요. 모든 그 세대의 사람들이 각기 그 때에 맞춰서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소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